이제 두 번째 시간,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취업 전략 3단계.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취업 전략 3단계.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자기를 복원하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기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케팅 기법이 뭐냐? 생산자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팔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 매장이나 백화점 매장 같은 데 가면 가장 물건을 잘 나가는 것을 앞에다 진열해 놓잖아요. 그죠? 좀 안 팔리는 것을 뒤에다 놔두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디스플레이를 좀 이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마케팅의 기법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만이 이렇게 구매력이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진열을 해놓죠. 그래야 보면 욕심이 생기고 이쁘겠다, 저걸 내가 사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DP 기법이 아마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일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눈으로 봐야 그래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시기, 장소,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존재한다.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그 마케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자신이 갈 길이 명확하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진로 설계가 필수예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명확하다면 다행인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진로 설계 필수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목적 의식이 분명히 다 있다면, 분명히 100% 있다면 아마 특별하게 이렇게 리서치를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는데 자기가 지금 불분명하잖아. 무엇을 할지, 무엇을 또 내가 앞으로 꿈을 꿔야 될지 잘 모른다면 이런 리서치나 진로 설계가 분명히 필수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야.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패하는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만이 패하는 확률을 줄일 수가 있어요. 백전백패보다는 100전 20패 아니면 뭐 100전 60패 10번에서 한 5번만 패하고 5번을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것은 뭐 굉장히 멋진 확률이죠. 취업의 확률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로로. 이때 마케팅 기법의 리서치 과정을 참고해서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 진로 설계가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진로 설계가 필수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아마 좀 제대로 좀 진로 설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뭐 서치한다 그러잖아요. 리서치는 말 그대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는 거죠. 취업에 필요한 조사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취업 동향과 기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 산업 동향이 어떤지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통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추려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취업 동향과 기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한 산업 동향. 취업 동향이라고 하면 어느 기업에 어떻게 많이 몰리고 또 어떤 기업에
어떻게 사람들을 뽑고 하는지를 그런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비전이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기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한 산업 동향이 어떤지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무조건 제가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과 내가 열정을 투자를 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필요 없이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이 그걸 하면 되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와 적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적성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철저하게 본인이 잘 준비를 해서 해야지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추려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 자기가 못하는 일 이거를 하면 분명히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두 달 버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일을 한다고 치면 음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디 회사에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입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입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의 중심에 서서 가장 합리적인 회사에 대한 마케팅을 조사를 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자를 원하잖아요. 아마 능력이 없는 자를 원하는 회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회사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과 열심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또 여러분들은 스스로 계속 겉돌기만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겉돌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리서치가 끝나고 조사가 끝났다면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이다 그러면 땡땡 기업의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총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 회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목표 설정이 됐다면 먼저 그 STP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스티닝. 이 STP는 이게 약자로 각 단어의 뜻은 분할. 그 다음에 표적. 그 다음에 위치. 포세이딩 같은 위치야.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이런 것들을 STP라고 이거 약자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즉 넓은 시장에서 나에게 맞는 곳을 찾기 위해 쪼개고 타깃을 정하고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건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넓은 시장에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쪼개보는 거예요. 틈틈이 쪼개서 자기 위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스펙이 별로 좋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든지, 직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라면 인턴 경험을 더 보충해서 자신을 자리매김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스펙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개념은 되게 어려워요. 그 스펙이 별로 좋지 않다. 뭔 스펙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야? 스펙이 별로 좋지 않다. 사실 대부분 스펙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다들 부족한데 그 자기만의 스펙을 낮춰서 그 기업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한다면 그 스펙의 부족한 스펙이 10배 이상의 시너지가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떤 회사는 너 들어와서 일 배워라. 인턴 동안 너 인턴에 몇 개월을 줄 테니까 인턴 동안 일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뭐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턴 경험을 최대한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턴 동안 돈은 적잖아요. 돈은 적은데 그 대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스펙이 쌓아지는 거죠. 이런 게 자꾸 안 되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분석이 된다면 자기는 아마 중소기업을 타겟을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대기업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뭐 도전해볼 친구는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힘든 거니까. 그래서 이 STP 전략은 선택과 집중의 실마리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STP 전략 사례. 이 타이레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걸 누구한테 팔 거냐.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화, 어린이에게 팔 거냐, 어른에게 감기, 두통으로 팔 거냐. 시장을 세분화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거죠. 시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쟁업체인 아스피린을 겨냥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을 위해라는 슬로건 타겟팅을 정해야 돼.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먹던 사람을 타이레놀 쪽으로 끌고 오려면 그죠? 거기에 없는 아스피린에 없는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겠죠. 타이레놀에서. 그죠? 이것을 잘 부각을 시킨다면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먹던 사람이 타이레놀로 넘어오겠죠. 물론 똑같은 감기약이지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의 부작용을 타이레놀이 해결한다는 결론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아스피린보다 더 월등히 많이 팔겠죠. 그래서 이 SDP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도 잘 선정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취업 전략 3단계 실행 방안. 조사, 리서치가 끝나고 선택과 집중, SDP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효과적인 실행 방안 4P를 고민할 때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뜻하며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리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자, 마케팅에서는 제품에 따라 가격을 매기고 최적의 유통 판매할 곳을 정한 후에 광고 홍보를 진행한다. 이 4P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이거 4P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취업을 할 때도 이 4P를 쓰는 거야. 이 4P 자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그 스펙을 매기고 그 다음에 내가 최적으로 거기에 도전할 곳을 정한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철저하게 해서 그 회사에 도전을 하는 것을 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냥 표준일 뿐이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정을 취업에 적용해 보면 제품은 8대 스펙, 가격은 직무 능력 여부, 그 다음에 유통 장소는 조직 적응력, 광고, 포마 쪽은 프로모션, 열정, 도전, 창의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취업을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이 네 가지 4P에 대한 개념을 자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취업하는데 뭐 교수님 복잡해요. 근데 뭐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복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4P 전략 사례. 여러분들 그 화장품 아시죠? 미샤.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특히 제일 많이 쓰는 화장품인데 거기는 중저가로 해서 성공했잖아요.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았잖아요. 대박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저가 화장품을 최대한으로 적게 남기고 마케팅을 통해서 승리한 회사. 이 미샤는 제품 특징은 저렴하지만 질 좋은 상품이다. 가격은 저가 화장품으로 정리되었다. 프레이스는 그 온라인 전용 브랜드였지만 직영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었으며 그 다음에 판촉면에서는 신제품 시연을 온라인에서 미리 선보이고 입소문을 통해 광고까지 연결되게끔 했다. 이 회사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미샤 화장품이 아마 저렴하고 굉장히 질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은 뭐 저가 화장품으로 우리가 정리가 됐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저가 화장품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예전에 그 무슨 크림을 만들었었는데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의 원가가 포장값이더라고요. 거의 그 안에 내부적인 값은 별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연구비 정도 들어가고 마케팅 홍보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하나 팔면 물건 값의 내부적인 값은 100원이고 나머지 외부적인 것이 900원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람들이 저 교수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려함에 사실상 여성분들은 눈에 많이 가잖아요. 물론 남성들도 뭐 화려하면 좋죠. 눈에 이렇게 가긴 가는데 여성들이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성분들보다 여성이 더 민감해서 그 타겟을 잡기 위해서 아마 많이 노력들을 그 화장품 회사에서들 하는 것 같아요. 제품 특징은 저렴하지만 질 좋은 상품이며 이게 되게 좋잖아요. 제일 좋은 말 아니에요? 저렴한데 질이 너무 좋아. 현실적으로 맞아. 그런 사람들은 수긍을 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뭐라고 그럴까 고가의 마케팅을 통해서 물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건도 똑같아요. 뭐 미시아나와 다를 게 없는데 고가의 마케팅을 통해서 그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들에게 기가 막히게 파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승리예요. 마케팅의 승리. 마케팅의 승리인데 대부분 원가에서 예를 들자면 30%에서 40%의 마진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막 60% 남기고 막 70% 남긴다면 이건 불합리한 거죠. 잘못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준비를 좀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좀 만들어진다면 포장된 사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잘 정리된 사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미쉐라는 회사가 유통은 초기에는 온라인 전용 브랜드였으니까 그냥 그 웹상의 그 전용 매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소문이 잘 난 거죠. 소문이 잘 나서 입소문이 빠르게 나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또한 대박을 친 거죠. 그렇게 바람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바람. 지금 한국의 음악 시장이 거의 다 뭐 트로트의 열풍을 불듯이 어떤 바람의 시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무슨 트렌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지간에 그걸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서 합리적인 직장,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